커버 스토리 보면은 이제 왜 어떤 사람은 키보드에 300만 원을 쓸까? 유튜버 라떼끄님이 집필하신 더 키보드라는 이름의 매거진입니다. 국내 최초 키보드 덕후를 위한 매거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딱 뒀을 때 굉장히 예쁜 그런 느낌입니다. 초판본을 받아서 뒷부분은 백지입니다. 와우. 저도 키보드 역사에 대해서 되게 다루고 싶어 했고, 그런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럼 커버 스토리 보면은 이제 왜 어떤 사람은 키보드에 300만 원을 쓸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대부분 처음 만났던 키보드가 바로 이 사이버보드라는 키보드인데, 얘가 그때 당시에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130만 원짜리 키보드를 샀을까? 그리고 이후에도 왜 70만 원, 80만 원짜리 키보드들을 4대, 5대 이렇게 계속 늘려갔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나의 First Touch, 내 인생의 첫 번째 키보드, 그리고 이제 키보드의 역사, 그리고 Buyer's Guide에서 첫 번째 키보드를 고르는 법, 키보드 내부로 들어가서 스위치는 어떻게 생겼는지, 배열은 어떤지, 키캡은 무슨 과학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공장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제 키보드, 스위치, 키캡 이렇게 가고, 저도 몰랐는데 조립하는 공장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키보드를 이제 조립 제품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샀던 키보드는 주가드의 키보드였습니다. 그래서 저소음 적축이었고, 그때 처음 쳐본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일렉트로마트에서 바로 사왔던 그런 키보드였죠. 일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핸드폰보다 더 키보드를 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걸 한 타당 1원씩이라고 쳤을 때 굉장히 가성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엔 16만 원 정도를 주고 샀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키보드는 이제 레오폴드의 이제 적축 키보드였고 이제 스테빌라이저 잡는 영상 같은 걸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저희 회사에 이제 상무님이 있었는데 상무님이 이제 제가 키보드를 새로 사온 거를 보고 야 이제 얘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인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총기를 사오는 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게 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되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 사실 장난삼아 올렸던 영상이 뭐 100만, 200만, 500만을 넘어서 이제 600만 조회를 조금 앞두고 있는데 유튜브를 할 줄 몰랐죠. 유튜브를 할 줄 몰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가 유튜브를 해보기를 되게 권장을 했었어요. 되게 투자 쪽으로 유명한 세상학개론이라는 친구인데 저랑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불알 친구고 그 친구가 이제 네가 좋아하는 거나 네가 하는 거가 남들한테는 다 새로운 컨텐츠일 수 있다. 그래서 해보면 너한테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얀니의 키보드 채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게임을 해왔고 그럼에도 멤브레인 키보드 말고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사볼 생각은 사실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저희 팀장님이 마이크로소프트 알고 키보드를 쓰고 계셨고 그 외에는 다 회사에서 주는 키보드들만 썼었는데 나의 키보드를 써보는 거 그리고 이제 적축을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그리고 그 키보드 덕분에 지금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박땡연 형이랑도 키보드 덕분에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뜻깊은 일을 많이 만들어준 게 키보드였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는 키보드는 손이 선택한다. 이것도 사실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키보드가 약 한 20대가 좀 넘게 있어요. 근데 저는 쓰는 것만 씁니다. 그럼 그 쓰는 게 비싼 거냐? 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회사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체리에서 제가 너무 갖고 싶었다고 했던 MX 10.1 그거를 정말 많이 쓰고 있고 토프레 리얼포스를 쓰는데 이제 그건 쓰다 보면 손이 아구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럼 다시 MX 10.1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젤리 이볼브도 그건 사실 지금 창고에 있어요. 창고에서 꺼내 쓰고 있지 않다. 그런 키보드가 근데 조금 많다.
뭐 2587은 가끔씩 쓰긴 하는데 지금 축 바꾸려고 해서 짱 박아두고 있고, 그리고 상구리도 지금 저기 위에 짱 박혀 있거든요. 상구리도 짱 박혀 있고, 그냥 대부분의 키보드들이 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시즌마다 좋아하는 키보드가 다른 느낌? 관리와 유지. 야, 이거 책 재밌다. 관리와 유지인데, 아, 첫 기스 정말 아프죠. 그쵸. 이게 플라스틱 키보드에 기스가 가도 되게 마음이 아파하는데, 사실 저는 세 번째 키보드가 100만 원이 넘는 이 사이버보드였는데, 기스가 되게 잘 가는 재질이에요. 얼마나 잘 가냐면, 이렇게 보면 아무런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어서 완전 다 기스 바닥이에요. 기스 작살난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마음 아팠죠. 근데 이제는 그냥 뜯고 쓴다. 그치. 근데 라떼크 형 얘기 되게 재밌게 한다. 새 것보다 내 것이 되는 순간. 그쵸? 제가 이제 하나 하는 짓 중에 이직할 때마다 키보드를 사요. 근데 이제 인생의 첫 번째로 이직을 할 때, 그때 이제 키크론의 알루미늄 키보드를 샀는데, 출근하다가 가방끈이 떨어져서, 그래서 키보드가 가방째로 떨어졌는데 완전 알루미늄이 휜 거야. 아. 근데 이런 순간이 저한테 이제 기억에 남는 건 거죠. 그래서 라떼크 님이 하는 새 것보다 내 것이 되는 거. 그래서 그 키보드는 사실 안 쓰는데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첫 번째 이직을 기념하는 그런 키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 자체가 되게 키보드의 역사부터 해서 퀄티는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이 타자기, 뭐 키보드 공장, 그리고 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체리, 아마 보진 않았지만 체리 스위치의 특허가 끝나고 이제 대혁명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까지 담을 것 같아요. 그러네, 나오네. 1960에서 70년대 이제 스위치 기술이 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루스피 님이라고 키보드 쪽에 굉장히 박직하신 분인데, 그분이 수집하는 그런 옛날 라인 딱 있네. 키보드는 감성인가 이성인가? 약간 감성이지. 그치. 기능적 가치. 키보드는 도구다. 근데 감성이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키보드는 감성이고 몇백만 원까지 가는 이유가 사실 감성적인 영역이 큽니다.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 건데 키보드가 드럼이라는 악기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원래 드럼으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스네어나 심벌이나 이런 게 어떤 심벌은 10만 원, 어떤 심벌은 뭐 3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질전 커스텀 A 뭐 이런 거 질전 커스텀 K 이런 거는 세트 막 120, 150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메인을 이런 거는 더 비싸고 이스탄불 막 굉장히 비싼데 이게 사실 감성의 영역이에요. 물론 일반 사람들 말고 이제 전문가들이 들으면 알고 이게 막상 녹음했을 때 차이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키보드도 내가 봤을 땐 똑같다. 이게 사실 메이플로 만들었는지 뭐 히코리로 만들었는지 이게 DW인지 야마하인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근데 치는 나는 알잖아. 그래서 키보드는 감성의 영역이다. 좋은 말 또 나는 여기 라떼크 약간 명언 제조기네. 오래 사용할수록 기준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명확한 게 저는 풀배열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풀배열은 예. 왜냐면 숫자가 1, 2, 3, 4, 5, 6, 7, 8, 9, 다 위에 있잖아. 그리고 사실 안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정산을 할 때가 있어요. 정산을 할 때 이 넘패드로 해가지고 치다 보면은 분명 나는 3을 눌렀는데 6이 눌리고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 근데 이렇게 위에 달려있는 숫자를 쓰면은 절대 틀리지 않아. 와, 이거 키보드 보는 재미도 있다. 라떼끄님이 촬영을 되게 잘하세요. 되게 배울 점도 많이 있고, 저도 구도 같은 거 레퍼런스로 참고할 때가 되게 많은데, 죽인다. 음. 이게 어떻게 보면 텍스트 빼고 내가 외국인이면은 이 레이아웃 잡으신 거나 이런 구도 촬영 같은 것만 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이분은 한번 만나서 배움을 청하고 싶은. 라테꺼 형 진짜 명언 제조기네. 좋은 키보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키보드. 사실 키보드가 감성의 영역이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키보드나 내가 추천하는 키보드가 여러분한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들 기성품 키보드 끝판왕은 이제 토프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그냥 관절만 아픈 겁나 누르기 힘든 그런 찰찰거리는 키보드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건 다 윤활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가 이제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쳤어서 이제 악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 근데 나도 아프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 사이버보드의 배열이 굉장히 친숙한데 누구한테는 왜 숫자 키가 없어요? 약간 이런 키보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키보드랑 좋은 키보드랑은 다르다. 아, 이것도 좋은 얘기 있다. 초보자에게 현실적인 조합으로 극단을 피해라. 사실 정배는 풀배열이요. 저도 처음이랑 두 번째 키보드까지는 풀배열로 샀었어요. 레오폴드도 풀배열이었고 첫 번째 키보드도 풀배열이었고. 근데 쓰다 보니까 나는 마우스가 걸리는 게 싫어. 그리고 나는 이 넘패드로 했을 때 오류가 나.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이제 사이버보드 이런 형태로 왔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꽤 오랫동안 텐키리스로 가다가 이제 뭐 콜사나 이제 다른 키보드 레이아웃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키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 책을 살만한 사람이면은 읽을 때마다 되게 옛날 이런 내 키보드의 계보나 이런 역사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보는 취향의 속도를 결정한다. 그치, 그치. 이 또 진짜 명언 제조기네. 많은 사람들은 키보드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예산을 정한다. 저도 첫 번째 키보드를 살 때 내가 10만 원이 넘는 키보드를 산다고? 라고 하면서 되게 경악을 했었어요. 말도 안 돼. 뭐 키보드 이 회사 가면 그냥 주는 그런 거에 내가 10만 원 넘게 15만 원?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취미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해놨던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뭐 30만 원은 내 나를 위해서 취미로 쓰자.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쓰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는 간다. 그래서 뭐 살 수 있었기는 한데 이제 사이버보드로 넘어갈 때 좀 달랐죠. 100만 원이라고? 이미 공지가 올랐을 때부터 나는 이걸 위한 투자를 따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수익이 잘 나서 살 수 있었었다. 업그레이드 경로 설계해서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어. 이게 제가 세 번째 키보드가 사이버보드인데 만족했냐? 만족했죠. 되게 좋았는데 그럼 이걸로 이제 내 취향이 끝났냐? 전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트러플은 비싼 재료고 캐비어도 좋은 식재료인데 이걸 먹었을 때 내 모든 취향이 끝나냐? 아니죠. 나는 깐풍기가 먹고 싶을 때도 있어. 그냥 신선한 채소가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면 얘네는 뭐 같은 중량으로 쳤을 때 뭐 캐비어나 트러플보다는 훨씬 싸겠지만 난 그 맛이 땡길 때도 있다. 심지어 국밥이 땡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멤브레인도 갖고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먹고 싶은 그런 맛의 키보드는 다르더라. 아, 여기서 저, 저도 이제 키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분 정도 책을 같이 읽어봤는데,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료라고 신청하지 마시고, 이거를 한 번 나도 정말 읽고 싶고 키보드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사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다른 사은품 포함해서 와디즈나 피오르드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책들의 정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5권이나 되는 책을 준비해 주신 책들의 정원 출판사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번 키보드의 깊은 세계로 빠져봅시다.